안녕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오늘은 질병과 미생물 당뇨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어딘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질환을 대사증후군 혹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인데 어느 하나만 나타난다기보다는 함께 엮여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혈액에 설탕이 가득 녹아들어 피가 끈적끈적해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의 혈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세밀한 모든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순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끈적끈적해진 상황, 즉 다시 말해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면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하여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질 경우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의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당뇨는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첫 번째, 바빠서 식사 시간을 챙기기 어려워요. 5분 이상이면 빨리 먹게 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비만 위험도가 3배 늘어나고 당뇨병 위험도 2배, 고지혈증 위험도 1.8배 증가, 지방간의 위험도가 23배 증가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크를 낮출 수 있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자는 근로자입니다. 야간 근무자, 교대 근무자, 늦은 지침은 높은 당뇨병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지방의 연소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 심장병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에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사나 자기 건강관리나 체중 조절에 더욱더 신경 쓰세요. 야간 교대 근무자는 상근 낮 근무자보다 2형 당뇨병 발생 확률이 44배가 높다고 합니다. 셋째, 먹는 즐거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야식, 인스턴트 음식, 식후 칼로리 높은 디저트, 폭식 과일을 즐겨 먹는 것 문제가 됩니다. 설탕이나 단 것 먹는다고 당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 걸 드시는데 식이 조절을 하면 괜찮고 단 걸 드시는데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혈액 속 당분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2형 당뇨병이 생깁니다. 넷째, 운동. 숨쉬기 운동만 하지요. 운동은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건강한 40대도 운동을 안 하면 당뇨가 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5.7 이하가 정상인데 5.7 이상은 신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나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소파에서 TV 볼 때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혈당 올라가는 속도가 23.7%. 좀 걷고 운동하고 어디 가고 자꾸 걷는 분은 14.8%. 적절한 수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이틀에 30분 정도 운동하시는 분은 12%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력 등 이외에도 더 있지만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미 습관화된 생활을 바로잡기가 힘들고 병원에서 처방되는 당뇨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고 병원에서는 식습관을 개선하라고 조언을 해주지만 어떻게 개선하라고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약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그 중에서도 식습관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이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당뇨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약만 먹으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가 50%가 넘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당뇨입니다. 40대는 4명 중 1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7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서 2030년에는 1천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5천만 명으로 10초당 1명이 사망하고 30초당 다리를 절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8년 이상 감소하며 총 사망률은 2에서 3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이 당뇨병에 잘 걸리는 것은 췌장의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은 만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일까요? 당뇨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혈액에 설탕이 가득 녹아들어 피가 끈적끈적해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끈적끈적해진 거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뇨병뿐만 아니라 당뇨합병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장기가 다 안 좋아지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서 이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눈으로 노안이 옵니다. 노안은 40대 이상 되면 당연히 누구나 생기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혈액이 깨끗하신 분들은 눈도 좋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속 혈액이 탁해지면 눈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피를 해독을 하고 체온을 36.5도 유지하는 등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 뒤에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 전체에 당뇨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아봅시다.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는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니고 그 이유는 무서운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위험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는 합병증을 몰고 오는 것일까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보아요. 제2형 당뇨가 생겼다는 것은 세포로 들어가야 할 포도당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로 넣지 못하는 상황으로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환되기도 하고 아니면 혈액 속에 넘쳐나게 되는데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의 상황과는 반대로 세포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세포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은 포도당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신호에 의해 우리 뇌는 당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당으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먹는 당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사이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우리 혈액은 설탕을 섞은 것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어 순환이 느려지고 점도가 높은 상태의 혈액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혈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혈관은 점차 막히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힌 부위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느려진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액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경우 혈관이 좁은 뇌의 모세혈관들은 워낙 통로가 좁은 상태라 조금만 막혀도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질병, 바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내에 당이 넘쳐나는 위치에 따라 질병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성 망막병증, 우리 몸의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만성 신부전증이 생겨 평생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의 대표적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에서는 당뇨병성 뇌심혈관 질환으로는 마비,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눈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및 시력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위나 장에서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소화불량이나 구토,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 신장에서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거품료,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식기에서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성기능장애,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고, 사지에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저림이나 감각저하, 통증이 올 수 있고, 다리하지혈관에서는 말초혈관 질환으로 운동 시 악화되는 하지 통증이나 저림이 올 수 있습니다. 발에서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발궤양,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 안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복용한 사람들께서 더 많은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기능장애, 심장마비, 고혈압, 뇌졸중, 신장장애, 신경계 질환, 잇몸 질환, 사단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또 당뇨약을 먹고 10년 이내에 30%의 환자들에게서 당뇨 망막증이 오고 60%의 환자들에게서는 발괴사가 생겼습니다. 단지 혈당이 높아서 발에 괴사가 생겨 발을 절단하고 눈이 나빠지다가 서서히 실명으로 발전한 경우는 이제까지 단 한 건도 의학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실명을 하거나 발을 잘라야 한다라는 말은 추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당뇨약에 있습니다.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이 응고되는 경우가 많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니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왜 생길까요? 유전적인 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기본으로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99% 이상이 다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섭취하는 음식물을 개선하는 것이 당뇨병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남자들 뱃살 나오고 여자들 아랫배 튀어나오고 허벅지가 점점 굵어지고 살이 터지고 있어요. 복부 비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당뇨병. 당뇨병은 피혈액에 당이 많아진다는 건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는 가장 핵심의 이유는 당을 많이 먹어서입니다. 당 중에서도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무서운 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과일에서 볼 수 있는 당의 성분인데 요즘은 가공된 인공과당들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수와 식품 등에 남용되다 보니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어렵고 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흡수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양의 과당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건강을 챙긴다면 어떤 것을 먹을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의 사이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아요. 우리 주위의 이웃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충격받은 어르신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당뇨는 인슐린과 관련이 깊습니다. 위 뒤에 있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감마세포가 있는데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포도당은 신체 각 부위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인슐린은 열쇠 역할을 하는데 포도당 수송체에서 세포의 문을 연다. 인슐린은 혈중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이 높으면 간, 근육, 지방의 조직 공간으로 저장되어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조절되는데 인슐린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부족 시 당뇨병이 발생되고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베타세포가 분비되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으로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알파세포가 분비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시상하부에서는 부교감신경을 통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베타세포를 자극하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도당이 저당기관으로 이동되어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시상하부에서는 교감신경을 통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알파세포를 자극하고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다시 혈중으로 방출시켜 혈당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기관의 호르몬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의 간에서의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포도당은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바꾸어 저장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합성하여 지방으로 저장하고 근육 조직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인슐린 혈당 강화와 글루카곤 혈당 상승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0.1% 농도가 좋습니다. 인슐린은 포도 당흡수와 관련해서 세포에서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세포의 수용체에서 세포 의문을 열지 못하므로 포도당은 세포 밖에 머물러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일형 당뇨는 나이가 젊고 정상 체중, 유전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인슐린의 정상 분비가 안 되고 인슐린 수용체는 정상적 형태로 인슐린 보충액을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형 당뇨는 나이가 많고 과체중, 가족력, 비만, 스트레스로 발생되고 인슐린의 정상 분비가 되고 인슐린 수용체 비정상화를 막기 위해 식이조절 운동, 경구용 약 투여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 극복 방법입니다. 먼저 표준 체중에 도달되도록 해서 유산소 운동을 지속합니다.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표준 체중 도달하면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근육 운동을 할 경우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혈당 포도당으로 바뀐 뒤 신체 곳곳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간글리코겐 과 근육에 저장되고 이때 간에선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다시 바꿔 뱃살 쪽 베둘레헴, 내장 지방으로 보냅니다. 즉 근육량이 작으면 혈당 창고가 작아 뱃살이 찔 수밖에 없으므로 당뇨 환자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한 계단은 1.4kcal, 1분은 12kcal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당뇨 식단법은 야채, 고기, 밥죽 순서로 드시고 채소를 많이 먼저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고 국과 밥은 맨 뒤에 드세요. 이렇게 당뇨병은 장내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 전반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따라올 수 있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장내 미생물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대부분의 바람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유전자나 음식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 치료의 해답이 미생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한 균으로 균형을 잘 맞추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